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기 기간 때문에 새 차를 타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니발 같은 주력 모델들의 대기 기간도 문제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는 16개월이나 걸린다고 하죠. 반도체 대란이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그 와중에 수요가 계속 몰리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니발 계약자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계약 취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드디어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재원하고 출시 일정이 공개됐거든요.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고 처음 이야기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새 소식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재원 그리고 예상되는 파급력까지 모두 살펴볼 거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쟁 상대도 없고 말 그대로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는 카니발이 대표적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더 그렇죠. 판매량이 비슷한 소렌토는 산타페라는 경쟁 상대가 있고 그랜저한테는 K8이 있지만 카니발은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스타리아는 아직 승용보단 상용 미니밴 느낌이 강하고 수입 미니밴은 애초에 가격대랑 수요층이 다릅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한국 미니밴 시장은 카니발이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고 판매량은 말할 것도 없이 상위권입니다. 사실 저도 카니발을 왜 타는지 타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세대 카니발을 타보니까 왜 가정에 있는 아빠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구형 카니발은 몰라도 3세대 카니발은 안 타본 사람들이 까는 차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카니발에 드디어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 차들은 파워트레인 구성이 어떤가요?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쓰는 차랑 터보 가솔린 엔진을 쓰는 차, 그리고 모든 엔진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잖아요. 솔직히 그랜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K8 하이브리드에도 6단 변속기를 넣는 걸 보고 당분간은 바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당연히 6단 변속기를 넣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8단 변속기를 넣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인데요.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작은 차들은 아직까지도 자연흡기 엔진을 넣거든요. 그런데 스포티지도 터보 엔진을 넣고 카니발하고 가장 가까운 소렌토도 터보 엔진을 넣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도 하고 배기량도 1.6L밖에 안 되지만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답답한 느낌은 덜하겠죠. 변속기가 달라지면서 재원의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일단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230마력에 35.7토크를 내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나와줘도 주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물론 덩치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준다면 더욱 좋고요. 세 번째는 출시일인데요.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스팅어 생산 라인을 정리하고 여기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개발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생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스팅어가 단종된다는 걸 못 믿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실이 됐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정보들만 나왔는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신차라서 기대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룹 차원으로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차주들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이제는 카니발을 고민 없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카니발이 사실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한데 은근 선택지는 극단적이었죠. 2.2L 디젤 엔진이 아니면 아예 고백이랑 가솔린 엔진밖에 없습니다. 디젤 모델을 타자니 시끄러운 소음이 싫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디젤차를 타는 것도 어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가솔린 모델을 타자니 조용하고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연비가 거의 벤틀리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끄러운 걸 조금 감안하고 디젤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가솔린 엔진이라 소음 걱정도 없고 연비 걱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터보 엔진이 들어가니까 기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은 소렌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디젤보다 400만원 정도 비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지출할 가치가 있죠. 지금이 딱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구매하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하이브리드 차라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도 소렌토처럼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카니발을 계약하고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는 대기 기간이 6개월 정도였는데 최근에 반도체 대란도 심해지고 수요도 몰리면서 10개월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거든요. 딱 지금부터 10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출고를 받으면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소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넣어둔 계약은 과감하게 취소하고요. 차라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전 계약해버리고
빨리 받는 게 낫다고 봅니다. 사전 계약은 빨리 하면 적어도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실제 사례가 있죠. 김승현 편집장한테 카니발을 시승차로 빌려줬던 친구분이 니로 풀체인지를 사전 계약했는데 다음 달에 출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승차로 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신형 G90 시승차를 구하면서 G90 계약자분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전 계약 땡하고 바로 넣은 차주들은 3월에 출고를 받았고 30분 늦을 때마다 1개월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사전 계약을 빨리 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 출고를 기다리는 분들 있죠. 이 차들이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약간 애매하거나 2% 정도 성에 안 차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그게 낫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팅어를 단종시키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차라는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전할 때까지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점점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차 그룹이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동화로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스팅어가 어떤 차인가요? 판매량은 많지 않아도 기아는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차잖아요. 말 그대로 기아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차였다고요. 이런 역할은 K8도 못하고 K9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차를 단종시켜 버린대요.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야, 아무리 돈이 안 되는 차라도 그렇지 이런 차를 판매량 안 나온다고 단종시키냐?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회사라고 욕을 먹지,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이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맞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 됐습니다. 기업이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스팅어 같은 차들은 개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세단보다 훨씬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내야 하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연구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세팅값 하나하나를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전기차까지 개발하래요. 전기차는 차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도 개발해야지. 배터리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도 개발해야지.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지. 이거랑 동시에 승차감, 만듦새, 마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스팅어의 단종이 마냥 아쉬울 수 있고 저도 물론 아쉽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 그리고 시장 동향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전기차는 속도전인데 스팅어에 들어갈 개발 비용을 모두 전기차에 올인해버리면 그만큼 속도가 안 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됩니다. 카니발 순수전기 모델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3세대 플랫폼은 내연기관 파워트레인도 지원하고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동화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출시 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거라는 말이 많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현실이 된 거죠. 여기에 이어서 순수 전기 모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기아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플랫폼이 전동화를 위해 설계됐고 중요한 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연기관차를 순수 전기 모델로 바꾸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G80이랑 GV70이 대표적이죠. 만약에 카니발 전기차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차가 하나의 분야를 선도해 가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카니발 크기의 미니밴이 전기차로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EV9은 미니밴이 아닌 대형 SUV죠. EV9 주행거리가 540km까지 나온다고 하죠. 카니발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핸디캡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480km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를 배치하기도 더 수월해서 500km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보다 기아가 먼저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가져가는 거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아직 아이오닉 5밖에 없습니다. 곧 아이오닉 6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얘는 세단이고요. SUV인 아이오닉 7이 출시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미 전기차가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G90만 전기차로 제대로 나와주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가는 겁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도 곧 적용된다고 하니까 벤츠랑 BMW보다도 기술 적용이 빠른 거죠. 이 소리는 뭐다? 프리미엄 시장은 제네시스가 꽉 잡고 가고 기아는 대중 브랜드 쪽을 꽉 잡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아가 미니밴을 잘 만들고 있고 이 미니밴이 전기차로 나오면 자동차로서의 만듦새, 전기차로서의 발전까지 모두 잡은 글로벌 제조사 중에서는 최초의 차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EV9이 나오고 주행 가는 거리가 540km래요. 지금 한창 열풍인 SUV이기도 하고 EV9이 나오는 시점부터 카클라우드도 활성화할 거라면서요. 이것까지 되면 사실상 테슬라만큼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만듦새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으로 발전했고 전동화 기술도 입증됐고 소프트웨어 기술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갖췄대요. 여기에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대형 SUV랑 미니밴이래요. 이 정도면 저는 론칭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정도 차가 나오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큰 의미와 역할까지 가져가는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차를 사는 거면 과감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연기관 카니발은 취소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
내일부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사전 계약 역대급 기사는 무조건 나올 거고 지금 하이브리드 차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소리도 있는데 이게 소형차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경차한테 경차 혜택 안 준다는 말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카니발 정도면 만약에 진짜 혜택이 없어진다 해도 수요는 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카니발이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도 있고 연비랑 정숙성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영향이 가장 적은 차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를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기대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